어제 오타니 때문에 한 조합 뒤졌습니다. 오타니도 마찬가지고 켄자도 뒤졌습니다만 그래도 양키스랑 이제 저 샌디에고가 잘 해줘가지고 한 조합도 챙기고 갈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9경기밖에 없습니다. 뭐 축구도 어제 제가 뭐 라이브 보신 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페네르바체 프렌이랑 그다음에 보데그림 승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일단 잘 됐던 것 같고 나 오늘은 이제 뭐 유로파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 있는데 진짜 제가 모르는 이제 잡리그밖에 없어요. 정말로 제가 모르는 그 팀들이 너무 수두룩해서 오늘은 제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축구 하죠. 분데스리가도 개막을 하고 라리가 EPL 2라운드 준비되고 이렇게 하는데 8월 달까지는 제가 멤버십 분들 3만 원 멤버십 하신 분들께 축구를 이제 그 표로 해가지고 뭐 승패든 언오버든 제가 예상하는 결과로 해서 3만원 멤버십 분들께 미리 제공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야구인싸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보고 있고 실제 야구 방송을 오래 했다 보니 제가 축구를 아무리 오래 봤다고는 하지만 저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증명을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에 이제 축구 분석을 프리뷰를 잠깐 할 겁니다. 할 거고 유튜브에 따로 영상은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않고 멤버십 분들께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결과 예측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멤버십 비용이 올라간다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축구 뭐 한 3, 4라운드 정도 지나고 나서 성적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 막 입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축구도 조합으로든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제가 돈벌이로 좀 밥벌이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주말에 제가 축구 그렇게 올릴 거고 카페에도 이제 축구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올려서 카페 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시즌이 되기 때문에 축구 비중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저가 좀 몸이 하나라서 좀 힘들긴 합니다만 최대한 겨울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할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야구 끝나더라도. 자,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야구 얘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 경기입니다. 미네소타와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점수가 많이 날 걸로 예상을 했던 경기였습니다만 점수가 사실 많이 나지 않았던 경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경기 양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연장까지 가는 승부까지 이게 이루어질 만큼 그만큼의 이 가치가 있는 경기였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애틀레틱스가 오히려 좀 많이 아쉬웠던 날이었었거든요.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미네소타도 점수를 못 냈던 것도 아쉬웠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미네소타가 어제 11개의 안타를 때려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그렇게 안타를 때려내고도 미네소타의 타격 지표는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제대로 해줘야 되는 타자들의 활약이 부진한 와중에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이 장타에 대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은 이제 타겟 필드에서 바람이 그렇게 도와주는 날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제퍼스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월너가 되었든 아니면 지금 뭐 어제도 4만타 때렸던 리나 뭐 라나치 벅스턴 이런 애들이 장타를 때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 펄킨스라는 친구가 결국 제구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분명히 있는 선수이고 구위는 좋지만 거기에서 이제 미네소타의 베테랑들은 이 노림수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리펄킨스가 많은 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던지지는 못하다 보니 구종별 지표를 따지고 보더라도 사실 펄킨스가 오늘 빠른 공에 대해서 얻어맞을 가능성은 꽤나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레나라는 거죠. 저번 경기 호투를 했습니다. 호투를 했는데도 지금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우레나의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 오늘 쳐맞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커츠, 랭글리어스,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 그 다음에 블리데이, 그 다음에 뭐
저 나오게 된다면은 뭐 슈네이만도 마찬가지고 잘 칠 수 있을 만큼의 지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애틀레틱스가 타선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지표가 분명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국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도 이기는 경기에서는 루커스 서더스트롬 커츠의 장타가 동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지금 우레나가 긴 이닝을 던지지는 않을 거다 보니까 다음에 투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9점 이렇게 바람의 도움이 없는데도 9.5점의 기준점이 잡혔다라는 거는 결국 양 팀 모두가 털릴 거라고 보는 와중에 그런 타격 지표에서 서로의 격의 차이가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더 결과에 조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네소타가 최근에 경기를 하면서 6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2할 1푼 3리라는 이 부진한 팀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OPS가 0.7이 안 돼요. 0.666을 기록하고 있는 미네소타거든요. 해당 이 6경기에서 6개의 홈런을 때려내긴 했습니다만 슬러그가 0.4가 안 될 만큼 장타 생산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한 한 5경기, 6경기 표본에서 타율이 2할 7푼, 2할 8푼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OPS는 0.89가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양 팀의 지금 장타 생산력이라든지 출루율이라든지 실질적인 타율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애틀레틱스의 타선이 앞서고 있고 결국 선발 투수의 비중이 서로가 작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타격이 먼저 우세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와중에 그 타격의 지분이 더 큰 쪽은 애틀레틱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 반반 배당이긴 합니다만 애틀레틱스의 정배당은 책정이 되었고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게 있다면은 지금 제가 제대로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기준에서는 지금 미네소타가 오히려 정배당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의아해서 제가 추천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뒤집혔네요. 애틀레틱스가 정배당으로 다시 뒤집혔네요. 제가 표에 작성할 때 이 초기 배당으로는 미네소타 정배당이 나왔었어요. 근데 현재 배당이 뒤집히면서 애틀레틱스로 정배당이 나왔다면 애틀레틱스 승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오늘은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텍사스입니다. 이 경기도 오늘 기준점이 9.5점이 잡혔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로렌젠과 패트릭 코빈의 매치업인데 지금 오늘 경기 이제 로렌젠을 상대로 텍사스의 타선이 얼마만큼 공략을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면은 오늘도 로렌젠은 좀 많이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부상 복귀라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제구가 조금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고 투구수 관리가 안 됐었는데 지금 텍사스 타선의 타격감이 분명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지표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5이닝을 버티지 못하면 어제 그렇게 롱을 꺼내는 그 이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오늘 캔자스시티는 뼈저리게 체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기에서 에스타베즈가 분명 연투를 하지 않았었고 충분히 등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등판을 시키지 않고 롱을 선택하면서 경기가 터져버렸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에스타베즈를 꺼낼 수 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로렌젠 가지고는 버티기가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캔자스 시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좌투수인 이 코빈을 상대로 공략할 수 있다라는 지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가르시아, 인디아, 그 다음에 바위쭈, 그 다음에 야스잼스키까지 다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오늘 파스칸티노와 살바도르 페레즈의 활약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 캔자스 시티의 득점 수준에 더 얼만큼 보탬이 있을 것인가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어제 이 아파서 하루를 쉬었던 살바도르 페레즈가 나와서 안타를 포함한 멀티 출루 경기를 치렀었고 상위 타선에서 타격이 캔자스 시티는 꾸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오늘 캔자스 시티도 코빈을 상대로 꽤나 많은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텍사스가 지금 불안한 불펜진 운영에 있어서 오늘도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어제 이제 밀러 나와가지고 연투를 시켜가지고 투구를 했고 거기에서 1.1이닝 던졌고 어제 암스트롱 그나마 제일 필승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암스트롱이 나와가지고 멀티 이닝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출전하기가 꽤나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유력하게 좀 출전할 수 있는 이 텍사스의 불펜 진으로는 이 윙도 지금 로스터에 없다 보니까 뭐 가르시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가르시아가 마무리 체제로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외로 따지면은 그나마 믿을 만한 거는 음 메이턴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롱릴리프로 이제 그 부실리였나요? 걔를 이제 3이닝을 던지고 라츠를 3이닝을 던지게 해서 콜롬비 그다음에 메이턴, 그 다음 마르무리 체제로 가르시아 이렇게 세 명의 불펜 말고는 사실상 쓸 수 있는 텍사스의 불펜진이 없습니다. 얘네들 가지고 버틴다라기에는 지금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성적이 진짜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캔자스시티 후반 추격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해야 되고 이 경기는 오버 9.5점에서도 오버를 봐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양 팀의 투수 마운드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컵스 대 미러키입니다. 미러키가 어제 경기에도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쇼의 홈런이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던 경기였었고 미러키가 막판에 이제 한 점을 추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경기를 뒤집기는 좀 역부족이었었죠. 데니 젠슨이 그렇게 3루간을 뽑아내면서 안타를 만들어서 4대 3까지 추격은 하긴 했고 저도 이 경기를 6.5 오버를 봤던 경기였었는데 이제 오버가 잘 나가지고 데니센스한테 좀 고마웠던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은 7.5점입니다. 기준점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오늘 바람을 잘 봐야 돼요. 바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위글리 필드는 바람이 역풍으로 10마일이 부는 경기입니다. 진짜로 바람 역풍 빡세게 부는 날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장타가 없을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경기 좀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최대 11마일까지 분다고 하는데 바람이 정확하게 중견수 쪽에서 포수 방향으로 역풍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바람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러키는 점수를 내에 있어서 홈런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컵스 같은 경우에는 홈런의 의존도가 꽤나 큰 팀이죠. 그게 어제 경기도 사실 마찬가지였었고 오늘도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리스터가 최근에 이 실점하는 양상을 보시면은 결국에 홈런이에요. 피홈런에 의해서 실점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이 프리스터의 지표에 만약에 바람의 도움으로 이 홈런을 조금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호투를 할 가능성은 꽤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프리스터가 컵스 상대로 이미 홈에서 5.2이닝 동안 무려 안타 8개를 맞으면서 10번의 출루를 허용해서 승리 투수가 되었지만 찝찝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은 사실 컵스에게 나쁘지 않은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지표상으로 기대는 분명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지금 컵스의 이 타선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선수가 있다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피크루 암스트롱이거든요. 이 피크루 암스트롱이 지난 시리즈 더블헤더 치르는 동안 살아났습니다만 결국 어제 또 삼진 2개 먹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켈리 그다음에 피크루 암스트롱 그다음에 뭐 이안 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완슨까지 타격 지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 컵스가 과연 프리스타를 상대로 충분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지표상으로 따지더라도 좌투 상대로 타율만 하더라도 미러키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좌투수 상대로 지난 한 2주 동안의 타율만 보더라도 옐리치가 3할 7푼 5리 튀랑이 3할 3푼 3리, 그 다음에 앤드류 본이 3할 5푼 7리, 그 다음에 데니 젠슨이 3할 3푼 3리, 그 다음에 그 가끔씩 리드오프로 나오는 브랜든 럭리지라는 선수가 4할 1푼 7리로 12타수 5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이 오티즈까지 3할 5푼 7리로 14타수 5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 좌투수 상대로 약하다는 인식을 가져갈 수가 없는 미러키의 타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마나가가 던질 수 있는 수준을 고려를 하더라도
이미 미러키 원정에서 이제 5이닝 수준에서 피칭을 하면서 거의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을 이만하가 했다 보니 선발 싸움에서 비등비등한 싸움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오늘 대량 실점은 없다라고는 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양팀의 불펜진 고려했을 때 연장을 가지 않는 이상 7점 5점보다 많은 점수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언더 양상을 봅니다만, 그 타격 지표만 따지고 보면 컵스보다는 미러키가 어차피 팽팽한 승부 속에서는 리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미러키 역배승을 보는 경기입니다. 컵스가 지금 시리즈를 1승 3패를 하고 있죠. 어제 이제 포머란츠가 아니고 그 누구죠? 그 팔렌시아까지 출전을 시켜가지고 성적이 좀 좋지 못했다 보니까 오늘 아마 출전을 하기가 꽤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컵스 마운드가 조금 더 안정감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러키 역배 혹은 2.5 프렌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점수에 대해서는 7.5점보다 많은 점수가 날 수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경기입니다. 바람이 역풍을 부는 위글리 필드는 기준점이 낮은 거는 반드시 의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콜로라도 다저스.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진짜로 어제 오탄이 털리는 거 보고 정내미가 털렸어요. 진짜로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은 경기고, 뭐 커쇼 잘하고 있습니다. 돌랜더 공 좋은데 볼질이 심해요. 다저스가 칠 수 있냐, 볼질을 할 것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경기가 터지냐 마냐지. 사실 이거 제가 분석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뭐 제가 콜로라도가 이길 겁니다 해서 콜로라도 승 구매하실 분들이 몇이나 계시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저도 리스크를 감당하기도 싫은 경기고, 다저스가 이겨야 되는 게 맞죠. 코어스필드에서 장타 생산력만 따지다 보더라도 지금 다저스를 뭐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어제도 뭐 타격에서는 오타니도 잘해줬었고, 뭐 다저스가 부족했던 부분이 크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코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가 이렇게 오타니를 잘 공략하면서 이제 좌익수 방면으로 꽤나 타구를 많이 날려 괴롭혀줬던 그런 경기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야죠. 뭐 다저스 마헨이든 승이든. 근데 뭐 언오버로 접근한다 뭐 하시면 저는 언더가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뭐 커쇼가 던지고 있는 피칭 데이터 자체가 9위를 떠나서 이제 성적 자체로 그냥 숫자 세이버 매트릭스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커쇼의 피칭을 현재로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 헛스윙 휘 퍼센테이지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콜로라도 타선들이 고전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지금 보여준 타선 어제만 보더라도 사실 돌랜더 오늘 퀄리티 스타트도 가능할 수도 있다. 9위 자체는 얘가 정말 좋거든요. 98마일에서 100마일까지 나오는 구속을 던지고, 확실히 이제 변화구 커브볼의 위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경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아니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희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뉴욕 매츠입니다. 요것도 진짜 이제 재밌죠. 저는 이제 어제 이 경기를 언더를 봤어요. 언더를 봤고 선발 투수들이 나름 호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무슨 이 3, 4회부터 해가지고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나버리는 상황에 센가가 이제 털려버리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로드가 승리 투수가 돼버린 날이었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고어 대 뭐나야 좌투수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타격 지표만 따지고 보죠. 그러면은 좌투수 상대로 최근에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오늘도 선발 싸움에서는 워싱턴 판정승이에요. 이 경기가 결국에 이 경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고어가 아무리 부진한다라고 하더라도 홈에서만큼은 좋은 투구를 하고 있고, 그 성적 자체가 오늘 경기에서도 반영될 여지는 분명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번 경기만 하더라도 고어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무려 6이닝 2실점 피칭을 하면서 삼진 7개를 쏟아내는 호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그 워싱턴의 저 불펜진들은 이 고어의 승리를 지켜주지 못했죠. 해당 경기에서 워싱턴은 그 경기에서 6대2인가 5대2, 6대2였나 5대2인가 그렇게 필라델피아한테 졌어요. 역전패를 당했단 말입니다. 이게 2대2로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한 번 빅이닝 맞아가지고 고어 이제 내려가자마자 이제 털려버리는 그런 불펜진의 양상이 분명히 나타났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경기를 우리가 구매하는데 망설여지는 거는, 언더를 가려고 해도 고어가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더 페이스로 갈 것 같다 이겁니다. 지표상으로 이제 타격 지표만 보더라도 이 뉴욕 매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좌투 상대 타율이죠. 좌투 상대 타율만 따져 보더라도 뭐 린도어도 뭐 10타수 2안타, 2할달이죠.
그 다음에 니모도 뭐 9타수 1안타, 1할 2푼 5리딸입니다. 거의. 소토도 10타수 2안타. 근데 2안타가 홈런이에요. 그거 말고는 뭐 알론소도 8타수 2안타. 그 2안타 중에 하나가 홈런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좀 잘 치고 있는 게 뭐 브렛 바티 뭐 9타수 4안타 정도. 나머지 그렇게 좌투 상대로 공략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선수가 없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핵심 소토, 린도, 알론소가 좌투 상대로 삽질을 하고 있단 말이다. 맥닐도 6타수 무안타예요. 그만큼 좌투 상대 성적이 안 나오는 반면 이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좌투 상대로 그래도 타격 지표를 따지고 보면은 폴 대용부터 시작해서 하세 3세 그 다음에 제임스 우드 뭐 타격에서 그 다음에 딜런 부캐하면 딜런 크루즈까지 뭐 타격 지표에서 충분히 타격이 되는 선수들이 이름이 올라옵니다. 거기다 최근에 조시벨도 너무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제도 내안타로 만들어냈습니다만 CJ 에브람스 좌투 상대로 약하거든요. 근데 페이스 자체로 보면은 지금 워싱턴의 타격 페이스가 올라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선발 싸움에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워싱턴이 리드할 수 있다고 보는 경기인데 거기에서 워싱턴의 불펜진들이 올라왔을 때 무슨 상황이 나올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추천드리면은 선발에서 고어가 7이닝 던진다? 와 사고 진짜 안 나면 워싱턴 이기겠다. 워싱턴 이길 수 있겠다. 역배 가능성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진짜 안전빵으로 간다 하면은 워싱턴 2.5 프렌 정도로 했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추천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이 경기인 겁니다. 그게 워싱턴의 불펜진들이 주사위가 몇이 나오냐가 지금 이 메이저리그를 분석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워싱턴의 불펜진이 한 번 올라와서 뭐 4점, 5점, 3점 주는 거 진짜 한 큐입니다. 한 큐. 근데 걔네들이 막아내고 이기는 경기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 저로서도 걔네들의 이 주사위를 맞추는 것, 숫자를 맞추는 것은 사실 이 동전 뒤집기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추천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안전빵으로 간다면 워싱턴 2.5 프렌이 맞지 않나. 그 정도로 지금 고어의 홈에서 페이스와 이 매츠가 보여주는 좌투 상대 성적은 꽤나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개빈 시츠의 원맨 쇼였죠. 솔로 홈런으로 시작해서 3런 홈런으로 끝내주는 화끈한 홈런으로 이제 완벽한 리드를 잡아줬었고 타티스 주니어의 하이점프 캐치가 나오면서 듀란이 아니고 저 누구죠? 데버스의 홈런을 낚아채는 명품 수비까지 나와서 그냥 경기장 분위기가 샌디에고의 서커스와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오늘은 벌렌더 대 딜런 시즈인데 딜런 시즈 이제 옛날처럼 믿는 사람들 많이 없죠. 그리고 벌렌더도 사실 이제는 금강벌개라는 별명은 이제 세월 속에 묻어둬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1승 9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8월달에 벌렌더가 꽤나 잘 던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벌렌더가 샌디에고의 타선을 상대로 호투를 할 가능성은 데이터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좋지 않게 나옵니다. 호투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딜런 시즈가 과연 막을 수 있냐 없냐 할 텐데 이 딜런 시즈가 5승 11패라는 성적을 가져가는 과정에 뭐 문제가 됐던 거는 원정 성적이에요. 원정에서 딜런 시즈가 이번 시즌에 13경기 0승 8패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5.65의 ERA가 기록되고 WHIP도 1.39로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홈에서는 12경기 5승 3패 시즌 5승 전부 홈에서 했고요. 3.61의 ERA를 기록한 동안에 피안테일은 2할 1푼 5리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 딜런 시즈가 보여주는 홈에서의 피안타 관리 자체는 원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는 경기인 것 같고 오늘도 샌디에고가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결국 샌디에고 불펜진들은 좀 뚜렷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불펜 운영에 있어서 딜런 시즈가 나오는 것보다 더 안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불펜에서 얘네들이 운영하는 게 너무 고정값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필승조 예상을 정확하게 제가 그 전날 했었습니다. 이 필승조 운영에서 자완에서 이제 마스이가 안 나오면은 마스이가 하루 나오면은 그 다음 날에는 필승조 자완이 모레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셋업맨을 해가지고 홀드를 하면은 그 다음 경기에서는 메이슨 밀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아레즈 세이브하고 뭐 이런 식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보면은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마스이 자원 상대할 때 나올 거고, 네 완디 페랄타 나오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세이브 상황 되면은
뭐 저 아담이나 아담 안 나오고 저 뭐더라 밀러 나와가지고 세이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마스이 페를타 나오고 몰간 멀티닝 꺼내면서 점차가 나니까 세이브 자원을 꺼낼 필요가 없어서 그냥 페를타 마스이까지 예측한 대로 흘러갔고 그 다음에 몰건 꺼낸 거예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리드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은 뻔합니다 얘네들은. 그럼 오늘은 이제 자원 상대할 때 모레온 꺼내고 그 빌런 시즈가 6이닝 던지면은 모레온, 메이슨 밀러, 그 다음에 수아레즈. 근데 5이닝을 던진다? 그러면은 모레온, 그 다음에 아담, 메이슨 밀러, 수아레즈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필승조 4명 딱딱딱딱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딜런 시즈의 역할은 한 점이라도 리드를 하게 해주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냐? 따져봤을 때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샌디에고의 타선이 지금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샌디에고의 이 고정값이 정해져 있는 이 불펜 운영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상할 수 있는 불펜 운영진이 필승조 운영이 될 것이다. 리드만 해주면 필승조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면 벌렌더의 공을 샌디에고 타선이 공략할 수 있냐 없냐만 분석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요소가 나왔을 때는 샌디에고 정배승을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볼티모어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방관했으면 좋겠어요. 휴스턴의 타선의 나락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요새 이제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용어로 했을 때 이제 공매도, 숏 네, 이런 용어가 딱 어울리는 게 지금의 휴스턴이에요. 그리고 롱 포지션 타는 게 지금 미러키였거든요. 미러키가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조정이 들어갔는데 휴스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매도 상황인 겁니다. 숏 쳐야 돼요. 숏. 그러니까 얘네들의 숏 포지션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어제도 씨발 뭐 발대즈 나와갖고 1렙부터 털리고 있는데 그건 둘째치고 타격에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타격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거 얘네들이 반등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이게 과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포지션을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표상으로 보면 휴스턴의 근 2주간의 데이터는 오늘도 바닥을 쳐야 돼요. 타격이 안 된다라는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만큼. 근데 이제 그게 살아나는 순간이 분명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사이클이 돌고 나면은 얘들도 이제 그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바이오 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 리듬이. 그 바이오 리듬이 좀 컨디션 올라오면서 다시 방망이가 맞는 순간이 분명 올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 경기에 퍼펙트 실패했어요. 예, 퍼펙트에 도전했다가 퍼펙트가 깨져버렸는데 그때 투구수 자체가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 99 조금 넘어서 92구 정도 됐었는데 투구수 관리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영도 스스로가 자신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휴스턴의 타격감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볼티모어의 타선은 명백하게 최근에 상승선을 만들어내면서 잭슨을 필두로 해가지고 오히려 러치맨 거맨더슨이 못 치더라도 웨스버그 그 다음에 홀리데이, 그 다음에 잭슨, 뭐 이런 애들 가지고 계속 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알렉산더의 공 정도면은 볼티모어가 오히려 분명히 쳐야 돼요. 근데 이게 영의 기존 이번 시즌 행보를 보면은 휴스턴도 분명 시즌 지표를 보면 영공 쳐야 되거든요. 영의 공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길게 봐서 지난 4월,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시즌 지표로는 휴스턴의 타선은 영위공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8월달 지표로 이걸 좁혀서 봐버리면 휴스턴의 방망이가 이쑤시개를 들고 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으니 이거를 갖다 예측하는 것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휴스턴의 이 나락이 언제까지 갈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전 한 번을 지켜봤으면 좋겠고 안 건드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휴스턴을 조금 빨아줘서 시즌 전체 지표로 봤을 때 영의 공을 공략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고 보면은 휴스턴의 타선에서 이제 크리스찬 워커를 제외한 나머지 타자들은 모두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일단 오버를 보긴 하는데 일단 바람도 역풍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휴스턴의 최근 하락세 있다 보니까 추천은 절대 드리지는 못한다. 그냥 여러분들 이 경기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건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양키스 대 보스턴. 이 경기는 이제 양키스 시리즈, 양키스 템파베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 씨발 길 볼질하다가 오늘 개쳐맞고 볼팀 보스턴 오늘 지올리토 홈런 맛 좀 보자 이러면서 오버 보고 계신 분들 저는 수두룩할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일단 이거 오버는 찍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졸라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일단 양키스 승은 여러분들이 못 건드리죠. 왜? 이 길 나오니까 볼질하면 어쩌지 이러면서 일단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오늘 그 국내 배당 1.57배, 해외 배당 1.82배로 0.25배의 대량 배당 삭감이 있었고 이런 경기에서 실제 역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캔자스 시티도 마찬가지로 배당 삭감이 0.25배 있거든요. 그리고 역배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양키스 경기 오버 못 거는 이유 일단은 저도 오버 보긴 합니다. 왜? 어쩔 수 없거든요. 양키스의 장타력을 이미 맛을 봤거든요. 웰즈, 그 다음에 뭐 그리샴, 그 다음에 지금 진짜 신의 경지에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스탠튼, 그 다음에 벨린저. 진짜 미친 듯이 치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아 오늘도 그냥 뭐 지올리토 이 새끼 뭐 체인지업만 참고 그냥 직구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은 당연히 양키스 승오버 봐야 되는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가 오늘 문제시 되는 게 바람이 졸라게 많이 불어요. 이 경기가 오늘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양키스 스타디움에 오늘 부는 바람이 최대 무려 15마일의 바람이 붑니다. 15마일. 위글리 필드도 이렇게 처음 불어요. 오늘 위글리 필드에 바람이 부는 이 수준도 11마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양키스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바람이 15마일이에요. 15마일. 예, 그만큼 강한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오고 정확한 바람 방향은 지금 남남동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홈플레이트 쪽으로 가깝게 역풍으로 그러니까 살짝 대각의 바람이긴 한데 좀 많이 역풍에 가까운 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람을 뚫고 과연 얘네들이 장타를 때릴 수 있느냐? 그거는 진짜 까봐야 되죠. 이게 진짜 15마일 수준이면은 비거리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수준의 바람이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내고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는 제가 볼 때 저지 스탠튼밖에 없다. 적어도 이제 440피트, 430피트 이상의 이제 홈런을 때려야지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비거리 삭감을 받고도 바람의 영향으로 일단 넘어갈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선수 사실 많이 없거든요. 어제 쳤던 웨일즈 홈런, 그 다음에 그리샴 홈런 두 개 다 턱걸이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심지어 이제 템파베이 이제 홈구장에서 그렇게 바람의 도움을 받고 비거리가 짧은 구장에서 그렇게 쳤는데도 간신히 넘어갔어요. 이제 양키 스타디움에서 그 공들은 안 넘어가는 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오버가 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경기인 겁니다. 그나마 지금 거기에다가 보스턴이 최근에 뭐 네임밸류 때문에 좀 고평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스턴은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미네소타보다 더 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 5경기 동안에 2할 2푼밖에 안 되는 타율을 기록하고 OPS 0.584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보스턴이다 보니 저는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단 이게 저번에 양키스와 보스턴의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와 살벌하네라는 소리가 나왔었죠. 당시의 경기 저는 이번 시즌 진짜 레전드 시리즈가 있었다라고 하면 뽑으면은 당연히 몇몇 시리즈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시리즈가 이 보스턴과 양키스의 지난번에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만났었던 해당 시리즈였습니다. 그때 경기에서 진짜 양 팀의 방망이는 진짜 불을 뿜었었고 그때 실제로 경기 양상 자체가 점수가 막 10몇 점씩 났었나? 그때 그랬었는데 잠깐만 찾아보면 보스턴 원정 아니고 9대 6, 7대 10, 7대 11. 그때 당시 보스턴이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당시가 6월 6일부터 현지 시간 6월 8일까지 진행됐던 시리즈였는데 그때 양 팀이 냈던 점수만 거의 뭐 한 50점 가까이 됐을 만큼 세 경기 동안에 미친 듯한 타격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 행보를 따지고 본다면 오늘도 뭐 오버 일단은 고르고 보는 경기가 될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먹는다고 접근하기에는 실제로 오늘 부는 바람의 수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5마일의 바람이 블로잉 인 안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 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시간대별로 8시 15분, 9시 15분, 10시 15분 동일하게 바람이 줄어들지 않고 강한 바람이 분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조금 의식을 해야 될 거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템파베이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일과 소니 그레이 경기인데 선발 투수 보면 세인트루이스 승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이 보일의 성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보일이 지난 시애틀전도 마찬가지였었고 계속해서 이 흔들리고 있는 최근 양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오늘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얘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5경기 중 3경기 등판 0승 2패 8.15의 ERA를 기록하고 있지만 홈에서는 4경기 2승 1승 0패 4경기 중에 2경기 선발 등판 1승 0패 0.60의 ERA로 15이닝 동안에 안타 딱 4개 쳐맞고 홈런 하나에 1자책 3실점하고 있습니다. 4사구 7개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피안타율 관리를 극악으로 잘했던 성적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홈 경기라는 겁니다. 오늘도 거기에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이 최근에 경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샌디 알칸타라의 빠른 공에 타이밍이 밀렸던 세인트루이스였고 결국 패배했죠. 그리고 2차전에 당시에 카브레라를 상대로 공략을 했을 때도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안타가 졌던 게 에레라의 빗맞은 안타였어요. 타이밍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우익수 쪽으로 빗맞는 안타가 이제 행운의 안타가 되면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타점 기회에서 이제 2타점, 1타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세인트루이스가 앞서 나가는 경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야 ERA 병신이 하시겠지만 얘가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 제구였는데 지금 이번 시즌에는 얘도 이제 계속해서 100마일을 때릴 수 있는 빠른 공에 던지는 선발 투수로서 이제는 자리를 잡으려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 구위에 있어서는 세인트루이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지난 시리즈를 치르면서 템파베이는 양키스와 2연전을 치렀습니다. 그 전에 다른 팀들이 1차전을 치를 당시에 템파베이는 휴식일을 가졌었고 양키스와 2연전 치르고 이번에 또 이렇게 바로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휴식 후에 불펜 운영을 했고 1차전 털렸던 세이모어 오늘 그때 3이닝 넣었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안 나올 거라고 봐야 되고 템파베이 불펜 중에서 가장 불안한 선수를 뽑자면 이 세이모어거든요. 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나머지 불펜들은 이미 어제 뭐 페어뱅크스가 홈런을 몇 개를 쳐맞든 뭐 이랬든 간에 일단 연투가 가능하고 몽고메리, 클레빈저, 페어뱅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세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투입이 가능한 경기라는 점이 오늘 경기에 좀 호재지 않나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템파베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타격도 아까 말씀드린 미네소타나 볼티모어, 미네소타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하락세죠. 지금 5경기에서 홈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휴스턴과 함께 리그에서 가장 장타력이 떨어지는 팀이 제 현재 템파베이와 휴스턴이고요. 두 팀이고 템파베이도 타율 2할 3리 수준밖에 안 되며 OPS 0.536 수준으로 이번 주 야구를 말아먹고 있어요. 그만큼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얀디 지아즈가 상대 전적에서 소니 그레이에게 좀 강합니다. 이 5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제외하고는 사실 제대로 된 타격을 하고 있는 선수가 없고 최근에는 오히려 얀디 지아즈가 타격감이 떨어지는 추세에 그나마 제대로 된 타격을 하고 있는 선수는 심슨 정도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조시로, 브랜들라우 다 부진하고 있고 타격감 템파베이가 가져갈 수 없으면 소니 그레이 호투할 거 봐야 돼요. 거기에다 불펜에서 결국 세미스트루이스가 지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갈리게 될 텐데 거기에서 점수 나는 걸 감안하더라도 8.5점의 기준점이면 오늘은 보일이 5이닝 3실점 이하로만 끊어준다고 했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템파베이도 후반 경기에서 비벼볼 만하다. 거기에서 이제 점수가 나는 수준을 따지더라도 어차피 클러치 싸움이 될 거고 엎치락 뒤치락 경기가 되면 8.5점 기준에서는 점수가 좀 더 안 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인트루이스가 지금의 템파베이 타격감으로는 소니 그레이 7이닝 호투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역전의 가능성을 역전을 계속 노리긴 할 테지만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면서 세인트루이스 정배 받았는데 세인트루이스 승 언더 보는 경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늘 9경기에 대해서 프리뷰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멤버십 분들, 네, 축구 이제 게시판, 그러니까 유튜브 게시판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축구표 멤버십 분들 공개로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골라가 조합을 안 드릴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골라가셔야 되긴 할 텐데 일단 제가 보는 축구의 결과 예측 뭐 작은 코멘트라도 짧은 코멘트라도 써가지고 좀 이렇게 유럽 5대 리그 선에서 좀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